이것이 MySQL이다. 개정판 4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수업할 텐데요. 이번 장이 사실은 좀 어려운 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자체가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많은 실무 경험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관련된 별도의 서적이나 내용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자료는 모두 우리 카페에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자료를 혹시 필요하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이 모델링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최소한의 모델링 개념과 우리 책을 학습하기 위한 정도의 내용만 좀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프로젝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프로젝트는 현실 세계의 업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옮겨놓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현실에서 있는 일들을 컴퓨터 안에서 작동하도록 한다. 이게 프로젝트의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대부분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초창기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단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한두 명 또는 혼자서 하는 것도 뭐 큰 무리가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이런 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요구사항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명이서 같이 잘 조합해서 운영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옛날 생각 가지고 조금 프로그램 좀 잘 짜는 몇몇 프로그래머가 전부를 다 맡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젝트가 참담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옛날의 프로젝트는 혼자서 작은 초가집이나 목적 건물을 짓는 거라면 지금은 큰 빌딩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수한 기술자 한두 명 가지고도 초가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몇십 층의 건물 또는 몇백 층의 건물을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계획과 분석 그리고 설계도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랑 우리 정보 시스템의 프로젝트도 비슷한 개념으로 같습니다. 지금의 정보 시스템도 이렇게 계획, 분석, 설계도, 그리고 마지막 시공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에 대한 것이 바로 폭포수 모듈이라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모듈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많이 쓰이는 모델 중에 하나가 폭포수 모델인데요. 요 정도 용어만 좀 기억을 해놓을게요. 사실 그 어렵지 않은 게 무슨 작업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라. 이게 폭포수 모델이고 왜 이름이 폭포수 모델이냐면 폭포가 떨어지듯이 앞에 게 끝나야 다음 이런 단계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이걸 가지고 시험,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폭포수 모델은 이렇게 절차가 잘 진행되면 아주 간편하고 큰 무리가 없는 모델이긴 하지만 폭포수 모델의 단점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폭포수 모델을 사용할 때는 각각의 앞에 단계들을 정확히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구형 단계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코딩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 코딩 단계보다 더 중요한 게 업무를 분석하거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가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건축과 비교하자면 프로그램 구현은 실제 건물을 짓는 단계고요. 그 전에 설계도를 그리거나 사용자에게 요구사항을 어떤 건물을 원하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단계가 업무 분석 또는 시스템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단계가 더 중요하고 이 두 가지 단계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전체 공정의 50% 이상을 이쪽에 할당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쪽으로 데이터베이스 쪽을 얘기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설계 단계 또는 분석 단계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모델링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설계도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한 사례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의 개념은 이 현실 세계가 이쪽 부분이에요. 우리가 쇼핑몰을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인 쇼핑몰을 생각하면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을 거고요. 쇼핑몰에 그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이 있겠죠. 그리고 진열된 물건들, 제품들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고객이 물건을 사는 이런 액션들이 있겠죠. 이런 게 현실 세계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작업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일반적으로 테이블로 옮기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테이블로 어떻게 옮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게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명사들 되게 명사들이거든요. 명사들 물건들 같은 경우는 제품 테이블 또는 물품 테이블로 만들면 될 거고 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 테이블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고객 같은 경우는 회원 테이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명사가 아닌 것들 이런 액션이죠. 물건을 산다 이런 것들도 테이블로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물건을 산다는 이 자체 이 액션도 구매 테이블은 물건을 구매한 기록들이 남겠죠. 이런 걸로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단순화해서 현실 세계 쇼핑몰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제가 뽑아냈는데 이런 과정을 바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링 작업은 사실은 초보자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데이터베이스 또는 현실 세계에 많은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델링을 해야만 좋은 모델링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델링을 하기 위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모델링과 그렇지 않은 모델링으로는 나뉠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를 했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실습을 우리가 잠깐 해볼 건데요. 실제로 좀 더 복잡하게 나누기 시작하면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물리적 이렇게 모델링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책이 모델링 책,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간략하게 방금 요 정도 개념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연습을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 1번은 간단하게 우리가 쇼핑몰을 오픈한다고 할 때 우리 쇼핑몰에서 컴퓨터가 있기 전에 작업하던 내역들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하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제 모델링 하기 위해서 정규화 또는 비정규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방식을 써야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처음 했다는 가정하에 그냥 개념적인 내용만 조금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쇼핑몰 그냥 작은 구멍가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작은 구멍가게에서 지금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컴퓨터가 없이 노트 또는 메모장에다 적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고객들이 계속 우리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고객에 대한 정보와 고객이 산 물건들을 계속 기록해 놓으려고 그래요. 보면 처음에 이제 이승기란 고객이 예를 들어 고객과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되죠. 출생연도, 주소, 연락처. 이렇게 되는데 이승기라는 고객은 왔다가 물건을 구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쭉 구경만 하고 그냥 나갔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김범수라는 고객이 와서 자기의 그 인적사항을 기록해 놓고 이분은 물건을 구매가 했네요. 운동화를 하나에 3만원짜리라 칠게요. 3만원짜리를 2개 이렇게 사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김범수라는 사람이 나갔다가 또 들어온 거예요. 또 사러 올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쭉 또 자기의 기록을 남기고 이번엔 노트북을 사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객들이 들락날락한 기록들을 쭉 기록해 놓았겠죠. 실제로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기록을 해 놓았을 겁니다. 자, 이 기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기록된 내용에서요, 물건을 구매한 내역이 없는 고객들을 위쪽으로 정렬해 보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물건을 구매하자는 이승기, 여기 김경우, 윤종신, 임재범, 은지원, 조간우 이걸 위쪽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려서 쭉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구매한 내역이 없는 이런 구성을 한 테이블을 L자형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크게 L자처럼 보이죠? 이렇게 L자형 테이블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L자형 테이블로 만들고 나니까 이쪽이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지금 저희가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L자형 테이블에서 우리가 아까 여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아까 구매한 쪽과 고객 쪽을 잘라내니까 어때요? 구매 내역이 아까 이 빈 부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구매한 테이블에 구매 테이블 개념으로 이쪽으로 구매한 물건, 단가, 수량이 나오고 이쪽은 고객 테이블 개념으로 얘가 남아있게 됐죠.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공간을 일단 전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승기, 김경호 쭉 있는데요. 여기 임자범 같은 경우는 2번 중복되어 있죠. 한 명의 고객인데. 그렇죠? 김범수 같은 것도 여러 번 중복되어 있죠. 굳이 이렇게 중복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중복된 고객을 한 명씩만 남기면 충분해요. 그래서 왼쪽에 아까 고객 테이블을 이렇게 중복된 걸 없애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중복된 걸 없애니까 여기 10명의 고객만 남게 되었네요. 이번에는 구매 테이블 보니까요. 구매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누가 구매했는지 여기에 대한 기록이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 테이블은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구매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죠. 아까 구매한 물건들 앞에 어떤 고객이 구매했는지 이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제 테이블이 2개 생겼죠. 고객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구매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 이렇게 2개 남기는데 문제가 이제 이 구매 테이블 가지고 고객에게 배송을 한다고 간주해 볼게요. 배송. 그러면 지금 김범수라는 사람이 운동화를 샀는데 이 사람에 대한 연락처나 주소가 여기는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이 김범수의 고객 테이블에 해당하는 고객 테이블, 그러니까 구매 테이블의 고객 이름 김범수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이걸 잡아서 일로 쭉 따라가니까 여기 김범수가 여기 있네요. 그럼 김범수가 한 명이죠. 어차피 한 명씩만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를 써서 배송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 더, 김범수는 여기서 한 명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 명도 가능하죠. 왜? 여러 번 살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고객에는 김범수가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기본 키에 해당하는 이쪽 고객 이름, 이쪽을 포린 키, 외래 키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1대 다의 방식, 1대 n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하나죠. 이승기는 한 명이지만 이승기가 여러 명 살 수 있다. 김범수는 한 명이지만 김범수가 여러 명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1대 다, 1대 n 관계고 제일 많이 하는 PK, FK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 PK, FK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객 테이블, 구매 테이블이죠. 고객은 한 명이에요. 한 명씩이지만 구매는 여러 번 하죠. 이게 PK, FK 관계처럼 여러분이 이게 학생 테이블 생각할게요. 학생 테이블이고 성적 테이블 해볼게요. 학생은 당연히 한 명씩 있지만 이 학생이 받은 성적은 여러 개죠. 1학기 거, 2학기 거, 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여러 개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직원 테이블, 급여 테이블 생각해볼까요? 직원은 한 명이죠. 한 명, 각각 한 명씩이지만 이 직원이 급여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잖아요. 여러 번 계속 남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PK, FK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자주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게 PK, FK 관계를 잘 고려를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다. 이 정도를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사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생 테이블 그리고 성적 테이블, 성적을 여러 번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원 테이블, 급여 테이블, 급여를 여러 번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1대 다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모델링이 완전히 PK, FK 관계까지 끝났으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테이블을 만들 때요. 우리가 아까는 계속 한글로만 했지만 실제 컴퓨터 안에서는 영문으로 다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 이름을 다 영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해야 되고 데이터 형식의 널 허용은 뭐냐면은 반드시 넣어야 될지 안 넣어도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고객의 이름과 출생연도 이거는 필수라고 가정하고 주소도 필수겠죠 하고 연락처는 전화번호가 없는 고객도 가능하니까 연락처는 너를 허용한다. 안 넣어도 넘어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매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구매 테이블에 열 이름을 지정을 하고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을 하고 데이터 형식까지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이고 테이블 설계 과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주 간략히 설명을 했지만 실무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복잡할 뿐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이 테이블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크리에이트 테이블 또는 워크벤치에서 직접 테이블을 생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실제 워크벤치에서 이 모델링된 결과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죠. 잠깐 쉬었다 하죠.